집주인을 보자.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그죠? 예, 말이. 집주인을 봤는데 왜 입이 떡 벌어졌을까요? 자,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6년새 외국인 임대인 수 증가율 보세요. 103.2%입니다. 와, 엄청 늘었다는 거죠. 2배 늘었다는 거잖아요. 2배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에. 이제는요,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예, 외국인 집주인의 한국인 세입자,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늘어나는지.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임대인 수는 8,603명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요, 2019년에는 1114명까지 늘었고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쭉 오다가 2022년에는 17,477명까지 늘었습니다. 무려 6년 사이에 103.2%가 늘어난 거죠. 8,874명이 늘었으니까 외국인 임대인이 굉장히 크게 늘죠. 네. 물론 말입니다. 2023년도 2022년보다 더 크지만 커졌지 결코 적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집주인 보자. 입이 떡 벌어졌다. 왜 벌어졌을까? 아니, 이렇게 외국인 임대인이 많은데 이 임대인 중에 말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예, 이게 데이터가 정확한 게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아직 안 모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없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만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임대인 수 중에 말입니다. 임대인 중에 예, 실제 중국인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중국인 비율을 보면 됩니다. 집합건물이라는 게 아파트나 빌라를 말하잖아요.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중국인 비율이 여러분 와 엄청납니다. 2019년에 74.6%예요. 2020년에는 73.3%고요. 2021년에 71.8%, 2022년 69.8%예요. 점점 줄어는 가지만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실제 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집합 건물을 소유한 중국인은 무려 말입니다. 6만 138명입니다. 6만 138명. 여러분, 집합 건물이라는 게 아파트나 빌라인데 6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가지고 있대요. 저는 이게 진짜 집주인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입이 딱 벌어지는 이유는요. 중국인에게 보증금 맡기기가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중국인이 언제 먹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여건 보고 줘야 되나요? 여건 보고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먹튀를 하면요. 그거 들고 튀면요. 예를 들어서 역전세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시세보다가 전세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같을 때는. 먹고 튀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니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땅을 가질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나요? 저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용권을 주지 매매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호혜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예, 우리는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땅은 정부 거고요. 땅을 사용하는 사용권을 매각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호외의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그런 호외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중국인들이 아파트 사고 빌라 사서 집값 올리는 거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도대체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외교라는 것도 그렇고요. 예,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도 문제지만 중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사고 예, 땅을 사고 한다는 자체가 상호 호혜의 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파트값만 올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인이 간 곳 있잖아요. 캐나다 밴쿠버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호주의 시드니라든가 집값 다 올려놨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서울의 집값을 저는 이들이 올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발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 예, 그들이 풀어주는 만큼 우리도 똑같은 동등한 어떤 대우를 해줘야지 우리만 말입니다. 다 풀어주고 예, 전기차 시장도 다 풀어주고 드론 시장도 풀어주고 서빙 로봇 시장도 풀어주고 태양광 시장은 완전히 다 풀어놔서 망해가고 있고 아니 우리 산업이 망해가면서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리나라의 집값이 폭등하면서도 계속 사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국인들은요. 우리나라 규제 DSR 규제인지 DTI 규제인지 규제를 안 받아요. 우리는 규제를 다 받는데 아니 역차별이잖아 역차별. 저는 이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생기면 이런 게 없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 않나요? 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실이. 제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져야 된다.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져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핵심은요. 중국인 집주인의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게 한국인 집주인은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예,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악덕 집주인이라도 예, 누군지는 알거든요. 중국인 집주인은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훅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국인 집주인이다 하면 계약 예, 한국인 세입자가 계약하는 거 굉장히 망설이고 또 망설여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저는 계약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말입니다. 먹튀할 수 있는 게 저는 중국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가 이런 것을 예,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하네요. 앞으로 더 잘 되겠죠. 잘 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응원해 줘야 되겠죠. 두고 봅시다.